2019 하반기 삼성 소프트웨어 영역 테스트 문제 중 하나인 게리맨더링 2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설명을 보시면 n바의 크기의 격자가 입력으로 주어집니다. 각 칸에는 인구수가 존재하고 각 칸은 R,C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각 칸은 5개 선거구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선거구를 나누는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준점이 되는 좌표 x, y를 정하고 이 x가 행, y가 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경계의 길이 D1, D2가 정해지면 2번에 나타나 있는 방법으로 경계선을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기준을 보시면 행은 증가하고 열은 감소하니까 왼쪽 아래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쪽 꼭지점의 좌표가 x 플러스 d1, y 마이너스 d1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기준점 x, y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는 행도 증가하고 열도 증가하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진행할 거예요. 오른쪽 아래로 진행해서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x 플러스 d2, y 플러스 d2가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규칙을 보시면 이 시작점의 위치가 여기 좌표와 같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행과 열이 모두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진행을 하겠죠. 이 꼭지점의 좌표는 x 플러스 d1 플러스 d2, y 마이너스 d1 플러스 d2가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4번을 보시면 이 위치가 이 위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행은 증가하고 열은 감소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만나게 되는데 보시면 이 끝 좌표가 이 좌표와 동일하죠. 그렇죠? 이 순서만 다를 뿐이지 플러스 d1 플러스 d2 플러스 d1 플러스 d2 마이너스 d1 플러스 d2 마이너스 1 플러스 d2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안에 속하는 칸이 선거구 5번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입력이 이렇게 n바이로 주어지는데 나머지 구역을 이렇게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방식으로 나누게 되고 이쪽이 1, 2, 3, 4번 선거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선거구에 속하는 인구를 합했을 때 가장 인구수가 많은 선거구와 가장 인구수가 적은 선거구, 그 차가 가장 작은 경우 저희가 선거구를 여러 방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기준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D1과 D2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거구 구역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차가 적은 것을 반환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x7 입력의 예를 보았을 때 지금 이렇게 기준점을 이쪽으로 정하고 D1은 2, D2도 2로 해서 이렇게 5번 선거구를 정할 수가 있고 이쪽 꼭지점을 기준으로 위쪽은 다 1에 속하고 이쪽은 2에 속하고 이쪽은 3에 속하고 이쪽은 이제 4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거구를 이렇게도 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쪽은 다 1이 되는 거고 이쪽은 2가 되고 이쪽은 3, 이쪽은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풀이할 방법은 입력으로 주어지는 배열과 동일한 사이즈로 이 선거구를 위한 배열을 하나 더 잡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다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이 선거구 5번 경계선을 그리고 이 각 꼭지점에서 경계가 만날 때까지 이쪽은 1로 마킹을 하고 이쪽은 2로 마킹을 하고 이쪽은 3으로 마킹을 하고 이쪽은 4로 마킹하면 이 구역이 다 나뉘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모서리는 이쪽 모서리는 1번 선거구에 포함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아무리 저희가 5번 경계를 작게 잡아봐야 이쪽은 1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모서리는
어느 선곡에 속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모서리를 시작점으로 해서 DFS 탐색으로 이 영역을 다 1로 마킹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 이쪽도 2로 마킹을 하고, 이쪽은 4로 마킹하고, 이쪽은 이제 4로 마킹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5번 선거 구역도 이 기준점을 시작으로 해서 상하 좌우로 이제 저희가 DFS 탐색을 하면서 값을 채워 나간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5로 마킹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 2, 3, 4, 5로 다 마킹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입력으로 받은 배열의 위치를 각각의 칸을 하나씩 탐색하면서 어느 선거구에 속하는지 아니까 그 선거구의 인구수를 누적함으로써 각 선거구의 인구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저희가 이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봐서, 그러니까 모든 x, y 기준점을 만들고 모든 d1, d2를 만들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인구 차이를 구한 다음에 그 중에 최소를 선택해서 반환을 해주면 되겠죠. 자, 제한사항을 보시면 n이 20 이하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하더라도 제한시간 내에 답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칸의 인구는 1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 예제 1번을 보시면 n이 6으로 주어졌고요. 그래서 6x6의 2차원 배열 입력으로 주어지는데 각 칸의 숫자는 인구수를 나타냅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5번 선거구를 설정했다고 하면 이쪽이 이제 1번 선거구가 되는 거고 이쪽이 2번 선거구, 3, 4가 되겠죠. 자, 그럼 1번 선거구에 속하는 게 저희가 이거를 0,0, 0,2 이중 루브로 이제 각각의 칸을 탐색한다고 했을 때 0,0은 1번에 속하니까 1번 선거구에 더하면 되고 차례대로 더하면 1, 2, 3이 더해지고 7, 8, 9, 2, 3이 이제 같은데 더해지겠죠. 자, 그래서 1번 선거에 대한 총 인구를 구할 수가 있고, 자,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은 인구수와 가장 적은 인구수의 차가 18인 경우가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했을 때 가장 차가 적은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입력으로 n을 받으니까 n을 선언하고요. n을 선언을 하고 2차원 어레이로 이제 n by n의 격자를 입력을 받죠. 최대값이 20이니까 20 by 20으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받기 위해 스캐너를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n이 입력으로 들어오고요. 다음에 n by n으로 입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중품을 사용해서 입력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쌀분할 함수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리턴하도록 할 건데요. 메인에서는 그 쌀부에 리턴된 값을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쌀부 메소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리턴할 값을 이 r리턴의 변수에 저장할 거고요. 저희가 최소값을 찾아야 되니까 초기화는 큰 값을 해야 되겠죠. 상수로 저 inf 값을 임의로 큰 값으로 선언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값이 xy, d1, d2죠. x는 0행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x가 이제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죠? 생각해 보시면 x가 아무리 내려와 봐야 여기까지만 내려올 수 있어요. 왜냐면 더 진행하면 이 맨 아래쪽 꼭지점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제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n-1, n-2, n-3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x는 0부터 시작해서 n-3까지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n-3까지만 갈 수 있고요. 자,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y죠. y는 1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y는 이제 열의 좌표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실제 코드를 작성할 때는 이제 0번부터 인덱스를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xy가 0,0이 되면 이쪽으로 진행할 수가 없죠. 그쵸? d1이 최소한 1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열의 좌표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모양으로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y는 1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죠? 여기까지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른쪽 꼭지점도 하나 그려야 되기 때문에 더 진행하면 이제 그릴 수 없게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y는 1부터 시작해서 n-2까지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y는 이제 n-2까지만 진행할 수 있죠. 다음에 이제 d1을 만들어야 되는데 d1은 이제 최소 1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1부터 시작을 하고요.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이제 xy d1이죠. d1은 지금 d1 값으로 해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이쪽 좌표가 이제 x 플러스, 그러니까 행의 좌표는 x 플러스 d1이잖아요. 그쵸? 이게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죠? 최대 내려와 봐야 여기까지만 내려와야 돼요. 자, 왜냐면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하면 이걸 이제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아래쪽 꼭지점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좌표가 n-2죠. 그래서 n-2까지만, 그러니까 x 플러스 d1은 n-2까지만 진행할 수 있고요. 다음에 y 생각해 보시면 y는 이제 열의 좌표고 이쪽으로 진행할 때, 그러니까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로 진행할 때 이게 이런 식으로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y-d1, 이 열의 좌표가 되는 y-d1은 0 이상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쪽이 0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d1은 n-2까지만 진행할 수 있고 y-d1은 0 이상이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d1을 만든 거고 이제 d2도 만들어야 되겠죠. d2도 마찬가지로 1 이상이에요. 제가 한번 꼭지점을 그려보면 이렇게 네 가지 어떤 꼭지점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x, y고요. 여기는 x 플러스 d1, y 마이너스 d1이었죠. 그리고 여기는
x 플러스 d2, y 플러스 d2죠. 여기는 x 플러스 d1 플러스 d2 y 마이너스 d1 플러스 d2죠. 자,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입력으로 받는 자, 이런 경계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쵸? 이 각각이 경계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저희가 D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y-d1, y-d1이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고, 지금 D2를 이제 만들 건데, D2도 저 기준에 따라서 이 아래쪽 보시면 x 플러스 d1 플러스 d2가 최대 갈 수 있는 게 그 경계면까지죠. n-1까지죠. 그리고 y를 보시면 y는 이쪽 경계죠. 그쵸? y 플러스 d2, 이 y 플러스 d2가 이 경계면까지만 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저희가 모든 그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건데, 그러니까 모든 xy, d1, d2를 만들어낼 건데, 지금 이렇게 조건을 포문에 적어줌으로써 조건에 맞는 이제 xy, d1, d2만 만들어내겠죠. 아무래도 여기 별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이 안에서 이 조건 체크를 해서 컨티뉴를 사용해서 이제 스킵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for 룹 안에 이렇게 조건을 검사하셔도 됩니다. 자, 어찌됐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하나의 어떤 경우수가 만들어진 거고, 저희가 그 선거구를 별도의 또 어레이에 마킹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크기의 이차원별을 잡고요. 제가 이 포멀 안에서 계속 재사용해야 되니까 0으로 초기화를 항상 해줘야 되겠죠. 자바에서는 1차원 어레이만 0으로 초기화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문으로 돌면서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0으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0으로 초기화가 됐고, 이제 5라는 값으로 해서 이 경계면을 마킹을 해볼게요. 왜냐면 이제 경계면도 5번 선거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5로 마킹하는 겁니다. 자, 이 i가 D1까지 진행할 거예요. 이 경계선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XY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쭉 이 D1이 될 때까지 진행하면 되죠. 자, 그게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X 플러스 D2부터 시작해서 X 플러스 D2, Y 플러스 D2에서 시작해서 똑같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서 이 D1이 될 때까지 진행하는 거 똑같이 있죠. 시작점만 다르고 똑같은 값을 지금 더하고 빼고 있죠. x에는 저 i를 더하면 되고, xy 시작해서 더해지는 거예요. 자, 다음에 시작할 위치가 x 플러스 d2,
y 플러스 d2잖아요. 그쵸? 자, 여기에 똑같이 i를 더하고 i를 빼나가면 되죠. 그 i는 이제 d1까지 갈 거예요. 그쵸? 여기를 이제 오로 마킹하면 되겠죠. 자, 비슷한 방법으로 2번, 3번 규칙으로 해서 그 경계선을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i는 d2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x, y에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이렇게 둘 다 증가하는 걸로 d2까지 가면 되죠. 3번도 보시면 x 플러스 d1, y 마이너스 d1에서 시작을 해서 d2까지 똑같이 둘 다 증가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3번도 같은 이 for 반에서 구현을 할 거예요. 이렇게 둘 다 더해주면 됩니다. 시작 위치가 x 플러스 d1, y 마이너스 d1이었죠. 똑같이 i를 더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포문을 수행하고 나면 이 경계선이 다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면 저희가 할 일이 그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1, 이쪽은 2, 이쪽은 3, 이쪽은 4를 이제 선을 또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선을 만들어 보면 행의 좌표를 이동할 거기 때문에 일단 R로 변수 이름을 지어봤고요. 행은 x-1을 시작해서 이 경계면을 만날 때까지 하나씩 줄여가면서 이제 올라가면 되겠죠. 이 열은 고정이 되죠. 이 y로 고정이 돼요. 지금 보시면 이 y는 고정이 되고 x만 하나씩 빼가면서 위로 올라가면 되죠. 이거 1로 쭉 마킹하면 돼요. 자, 유사한 방법으로 이번에 2를 마킹해 볼게요. 2는 이제 이쪽으로 2죠. 이쪽이 2라서 이 열의 좌표 C가 y 플러스 d2 플러스 1 해서 시작을 하면 되겠죠. 끝까지 진행하면 되고요. 오른쪽 방향으로 행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x 플러스 d2로 고정이 돼요. (2로) 마킹하면 되고요. 다음에 3은 이제 이쪽이죠. 이쪽 방향. 마찬가지로 행이 고정이 되는데 행은 x 플러스 d1으로 고정이 되죠. y는 이제 열로 해서 이쪽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y-d1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이 왼쪽 경계면 만날 때까지 진행하면 되겠죠. y-d1 마이너스 1에서 시작을 해서 이 경계면을 만날 때까지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행의 위치는 x 플러스 d1으로 고정이 되고요. 3으로 마킹해 주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4번 보시면 저희가 R값을 바꿔갈 건데 R값은 요 바로 아래. 그러니까 x 플러스 d1 플러스 d2 플러스 1에서 시작하면 되겠죠. x 플러스 d1 플러스 d2 플러스 1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끝까지 가면 되죠.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그러니까 아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열은 이 값으로 고정이 되겠죠. y-d1 플러스 d2죠. 이거 이제 4로 마킹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5로 마킹했고, 이쪽으로 1, 이쪽으로 2, 3, 4로 마킹했기 때문에 이 경계선이 다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서리부터 시작해서 이쪽은 1번 선거구로 전부 다 채우면 되고, 이쪽은 2번 선거구로 다 채우면 되겠죠. 자, 저 채우는 용도로 해서 fill이란 메소드를 구현을 해 볼게요. 입력은 행열을 입력으로 바꿔요. 자, 채우고자 하는 값을 세 번째 인풋 파라미터로 받을게요. 자, 그럼 저희가 이 상하 좌우로 이제 이동해 가면서 저 밸류를 채울 건데, 이 경계를 벗어나는 경우 있겠죠. 경계를 벗어나면 이제 중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의 좌표가 0보다 작거나 혹은 MRC보다 커졌거나, 열의 좌표도 마찬가지죠. 0보다 작아졌거나 혹은 MRC보다 커졌거나 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이제 종료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현재 위치가,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유효한 행과 열의 좌표인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또 경계선을 만났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지금 위치가 0이 아니라고 하면 5일 수도 있고 혹은 1, 2, 3, 4일 수도 있죠. 저희가 이 경계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경계선과 만났다고 하면 종료해야 되겠죠. 혹은 저희가 이미 채우는 값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계속 상하좌우로 채워나가기 때문에 이미 값을 채운 곳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종료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빈 공간이라는 얘기고, 이곳에 입력으로 받은 밸류를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상하 좌우로 이동하면서 재기적으로 이 fill 함수를 부를 거예요. 상, 하, 좌, 우 방향으로 재기적으로 호출하게 되면 저희가 이 바깥 외곽을 벗어나거나 혹은 경계선을 만날 때까지 이 빈 공간, 0으로 된 곳을 이 입력으로 받은 밸류 값으로 다 채워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그 각각의 선거구 구역을 값으로 채울 건데, 지금 0,0은 항상 1번 선거구역에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0,0을 시작으로 해서 이쪽을 모두 다 1로 채울 거예요. 그리고 0,n-1은 2번에 항상 속하게 되니까 이곳을 시작으로 해서 모두 다 이쪽을 2로 채우고요. n-1,0은 3에 속하니까 그곳을 시작으로, 그 모서리 시작으로 3으로 다 채우고, n-1, n-1은 항상 4에 속하니까 이곳을 시작으로 해서 모두 다 4로 채울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 마크에 이 모든 선거구에 대한 그 표시가 다 됐어요. 자, 이번에 이제 5번 선거구역도 fill을 사용해서 다 5로 채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성능상 이곳을 채우기보다는 그냥 0번 선거구역을 두고, 그러니까 가상의 0번 선거구역을 두고 각각의 0번부터 5번까지 인구수를 구한 다음에 이 0번 선거구의 값을 그냥 5번에 더해줌으로써 1번부터 5번까지를 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각각의 선거구의 인구수를 더하기 위해서 people이라는 어레이를 선언을 하는데, 가상의 0번 선거구역까지 사용할 거기 때문에 6개 사이즈로 배열을 잡고요. 입력으로 주어진
n/n의 페어를 이중립으로 모두 탐색하면서 인구수를 구할 거예요. 자, 현재 R, C의 위치에 그 칸이 어떤 선거에 속하는지가 이제 마크 어레이에 있죠. 그렇죠? 여기에 어떤 선거에 속하는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0,0이라고 하면 1이 나오겠죠. 그래서 people의 1이라는 건 그러니까 1번 인덱스에 1번 선거에 속하는 인구를 다 누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다순환을 하면서 이 마크에 어떤 선거에 속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선거구의 인구를 계속 누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순회하고 나면 0번부터 5번까지 해서 인구수가 다 구해질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0번 선거구는 가상의 선거구고 실제 이 인구들은 모두 5번에 속한 거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각 선거구의 인구수가 다 저장됐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인구수와 가장 작은 인구수의 차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minp와 maxp가 이제 최소, 최대를 갖도록 할 건데, 자, 저희가 최소를 찾을 때는 최대값을 크게 해주시고 최대를 찾을 때는 작게 해주시면 돼요. 자, 1번 선거구부터 5번까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minp보다 더 작은 게 발견됐으면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maxp보다 더 큰 게 발견됐으면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이 포물이 끝나고 나면 minp엔 가장 작은 인구수, max엔 가장 큰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차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RET보다 작다고 하면 RET를 바꿔주면 되겠죠. 자, 최초에는 무조건 바뀔 거예요. 저희가 RET를 큰 값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더 작은 게 발견돼야 바뀌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사증품을 다 돌고 나면 저 RET에는 최소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저 최소값을 이제 반환해주면 되죠. 반환해주면 이제 메인에서 그 값을 이제 정답으로 출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현이 완료됐고요. 정상적으로 구현이 됐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의 답은 18이죠. 실행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18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